자, 이제 아시아 쪽 먼저 한번 보면서 또 우리나라까지 쭉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이제 글로벌 글로벌 통화들은 우리나라한테 비우호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먼저 중국의 위안화 움직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고점과 고점을 이렇게 쭉 찍어서 이렇게 쭉 연결을 해보면 이게 이제 좀 내려오는 그림이잖아요. 그죠? 저항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또 돌파해서 지금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위안화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위안화의 차트가 올라가는 것은 제가 달러 대비해서 위안화가 약세 흐름이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74 위안 정도에서 거래되던 중국 위안화가 6.77까지 올라갔으니까 중국 위안화를 더 많이 줘야지 달러를 바꿀 수 있으니까 위안화 가치가 떨어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원화에 좀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래서 장중에 또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의 ETF는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강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은 주가가 부진한 그러한 그림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안 좋은 그러한 그림이 이틀 연속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비트코인은 위안화하고 조금 다른 모습이죠. 이렇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우리는 보통 이거를 이제 지지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저점을 높여가면서 올라가는 그러한 추세를 보였고 19,000 정도에서 24,000까지 오늘 새벽에는 장중에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 흐름을 잠깐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만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잠깐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전에 뭐 뉴스가 좀 나오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던 그 나스닥 선물 지수도 0.40 네. 뭔가 갑자기 빠지고 있어요. 몇십 분 전서부터 빠지고 있죠. 네. 근데 아직까지 암호화폐 쪽이 전반적으로 가격이 지금 약세를 좀 뚜렷하게 보이고 있네요. 근데 비트코인만 지금 강보합 정도로 제일 위에가 비트코인이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그다음에 밑에가 이더리움 뭐 이렇게 바이낸스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암호화폐 시세들이 지금 부정적인 흐름을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테슬라가 조금 전에 이제 그 실적 발표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에서 저는 한 4% 정도, 3-4% 정도 상승하는 거 보고 왔는데 코멘트를 냈나 봐요. 비트코인 보유하고 있는 거 팔았다. 그러니까 다 팔았는지 뭐 아니면 일부만 팔았는지는 좀 확인을 제가 따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지하철에서 제가 얼핏 보기에 이제 그런 관련된 뉴스를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암호화폐 쪽에 이제 영향을 일정 부분 지금 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 비트코인의 흔들림도 한번 혹시라도 나타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의 상승세에 따라서 최근에 우리나라 관련된 종목 업종 최근에 뭐 반등을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죠?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소 관련주 그다음에 게임주들 반등을 좀 줬었는데 혹시라도 이제 테슬라 영향으로 인해서 좀 흔들림이 좀 나타난다면 그 부분은 아마 좀 또 우리가 녹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지금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네. 75%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75%를 처분했다고. 많이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좋죠. 테슬라는 그런데 저는 지금 암호화폐 쪽을 이야기 아무리 드리고 있어요. 보라 코인을 가지고 있으시다 보지만 우리가 주식이 메인인데 그게 아니라 이게 오늘 이 관련된 업종과 종목이 최근에 반등을 줬잖아요. 뭐 비덴트라든지 그렇지. 어제 이제 게임주들 뭐 이렇게 최근에 반등을 줬는데 오늘은 약간 그들에 대해서 반납하는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건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저는 비트코인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냥 뭐 참고만 할 뿐이죠 지표로서. 표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네. 지금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게 계속 리스크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그다음에 네. 이 얘기는 또 다른 면으로는 주식 시장에도 좀 좋은 긍정적 신호 아닐까요? 전체 시장에는 암호화폐를 팔고 주식으로 올 수 있는? 뭐 주식으로 갈 건지 테슬라가 그 매각한 자금을 어디에 이제 운용을 할 건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최근에 트위터하고 이제 소송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속도가 그렇죠. 아마 소송에 대비하는 왜냐하면 또 막대한 아마 자금이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소송 비용에 뭐 그런 걸로 사용할지 이 자금 파란 부분을 어디로 사용할지가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 좋아지는 방향에 뭐 예를 들어서
머스크는 최근에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자원의 가격이 너무 불안하니까 중국 그렇죠. 때문에 나도 리사이클링 배터리 산업에 진출하겠다라고 얼마 전에 이야기했었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뭐 발표하면서 그 자금을 사용한다라면 오히려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이 또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부분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하여튼 네, 그 뉴스가 오늘 좀 전에 나온 게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왜 팔았을까요? 이거 봐. 자꾸 미열이 남잖아. 왜 팔았을까? 네, 아무튼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 여러분들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이제 미국에 발표된 지표는 한 개 정도 보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가 주택 관련된 지표를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이제 신규로 착공 관련된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주택입니다. 기존의 주택 판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기존의 주택 판매가 5.4% 그래서 5달 연속으로 감소했다. 뭐 이런 이슈가 오늘 새벽에 미국의 가장 뭐 특징적인 지표였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6,400만 건이 거래가 되다가 최근에 지금 보시면 그래프가 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 5,120만 건까지 기존 주택 판매가 줄어드는 흐름 그리고 예상치가 5,300만이 넘는 예상치였는데 5,120만 정도로 이렇게 감소된 이 부분이 이제 최근에 주택 시장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주택 그 가격 서울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고 있고 거래 건수도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뭐 재산세 내라고 뭐 이렇게 뭐 통지가 이제 막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집값이 이제 좀 올라올 때는 재산세 내는 것도 좀 편안하고 이렇게 좀 그래도 기분 좋게 낼 수 있는데 이 집값이 하락하고 이렇게 뭐 정치 볼 때는 참 재산세 내라고 이렇게 통지 나라고 이러면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죠? 네. 뭐 그런 우리나라도 약간 미국의 이런 분위기처럼 우리도 슬로우한 그런 분위기 같은데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연준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모기지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죠. 이자 부담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우리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아마 특히나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특히나 더 지금은 조금 힘들죠. 힘드신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빚내서 대출 받아서 지금 주택을 구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당연히 뭐 대출 여력도 정부에서 아직까지 화끈하게 다시 열어주지는 않고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이 주택 관련된 지표들의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원유 쪽인데요. 원유가 이제 어제는 104달러 배럴당 104 정도까지 선물이 조금 회복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다시 조금 밀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102 정도 수준까지 살짝 내려왔습니다. 뭐 휘발유 재고가 좀 증가했다라는 뭐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뭐 아주 특징적인 뭐 뉴스보다는 약간 올라갔던 부분을 반납하는 정도 흐름으로 유가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볼 텐데, 미국 국채 2년물 금리는 소폭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3.25 정도까지 갔다가 3.23, 24 정도까지 2년물 금리는 이렇게 좀 내려오는 그림. 자, 10년물 금리는 3.04까지 갔다가 10년물 금리도 그냥 어제와 같이 다시 제자리 가는 그런 그림. 그래서 2년물과 10년물도 뭐 크게 뭐 변동성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흐름으로 미국 시장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제 FOMC 회의가 이제는 며칠 안 남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2년물도 그렇고 10년물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미 이제 좀 녹아져 있는 그런 분위기로 최근에 변동성을 봤을 때는 그런 거 없고 금리 텐트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는 금리 발작이라고 하죠. 금리가 이렇게 10년물 금리가 3% 위로 올라올 때마다 미국의 성장주 위주로 뭐 주가가 많이 흔들렸던. 근데 오늘도 보시면 뭐 좀 이따 보겠지만 나스닥 위주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장도 이미 다 좀 반영을 하고 있어서 금리 텐트럼도 이제 이미 이제 조금 뭐 이 정도의 금리 인상 속도는 반영을 이미 다 한 게 아닌가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주에 코멘트에 따라서 이제 그때부터 아마 다시 뭐 추세적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또 흔들린다든지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20bp 이상의 이 금리 역전 흐름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요. 2년물과 10년물 대표적인 장단기 금리 흐름이죠. 그다음에 장기물에서도 여전히 30bp 금리의 역전 현상은 여전히 오늘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 채권 시장의 스프레드는 여전히 앞으로 향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벗겨내지 못하고 여전히 반영을 하고 있다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하이힐드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유로화의 방향인데, 네. 유로화가 안 오르네요. 네, 좀 이렇게 계속 강세를 해서 1.03, 1.05까지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을 텐데, 오늘은 다시 반납을, 최근에 올랐던 부분을 이렇게 다시 거의 반납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뉴스를 하나 제가 열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 한번 보면서 잠깐 유럽 쪽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일 걱정하는 게 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탈리아와 관련된 그렇죠. 이슈. 네. 근데 오늘 새벽에 이제 그 신임함에 대해서, 그러니까 드라기 총리에 대해서 계속 이제 우리가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투표를 했는데, 찬반 투표를 했는데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그 통과는 됐거든요. 통과는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이탈리아 드라기 내각이 들어설 때 연정을 구성했던, 같이 이제 힘을 합했던 그들은 다들 투표에 불참을 했습니다. 참석을 하지 않으면서, 여기 보시면 정당들이 신임 안엠에 대해서 다 보이콧했다. 나가라 이거네. 뭐 나가라는 보다 나는 뭐 어쨌든 의사표시를 하지 않겠다 정도로 어쨌든 도와주지 않는 거죠. 힘을 실어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드라기 총리가 여기에 오늘 저는 또 한 번 상처를 입고, 오송운동이라든지 뭐 같이 연정을 구성했던 여기에 불신이 있다라면 나는 하기 힘들다라고 결국엔 다시 사퇴를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지금 대세거든요. 그렇다면 이 불안한, 오늘 유럽이 흔들렸던 이유는 오늘 밤에 이제 유럽 ECB에서 금리 인상 이제 발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불확실성에다가 이탈리아의 아직까지 불안함,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수면 아래로 내려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이게 트리거 역할을, 시장의 불안감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한번 우리가 좀 봐야 되고, 오늘 유로화의 이 약간의 흔들림은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유로화가 오늘 약세였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일부 이제 투자사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유로존의 금리가 2%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거다. 그래서 공격적인 긴축 정책을 하면서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 빠질 건데, 이럴 때 더 힘들어지는 국가는 남유럽의 피그스 국가들이고, 그렇죠. 예, 이 이탈리아 애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유럽의 이러한 불안감과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지, 그 대책이 구체적으로 시장에 임팩트 있는 내용이 안 나온다면 유로화가 또다시 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그 내용은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용이 나오면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로화가 약하니까 당연히 이제 달러화는 다시 106,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6에서 107을 넘어서는 또 강세 흐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을 앞두고 글로벌 통화 매크로 움직임이 비우호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유로화 약세, 달러도 강세, 위안화까지도 약세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우리가 조금 힘겨운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원화가 좀처럼 지금 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강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시면 시장은 올랐는데, 주식시장은 네. 아침에 시가는 뚝 떨어져서 낮게 출발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화가 이제 조금 안정을 찾나 싶었는데, 장중에 아래 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다시 1310원대 위로 어제 올려놓고 우리 3시 반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 볼린저 밴드 하단부를 딱 또 지지를 해놓고 지난번에도 올라갔었는데, 이번에도 밑으로 내려와야지만 우리나라 원화가 강해지고 좀 안정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볼린저 밴드 하단부에서 아래 꼬리 달고 지금 올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직까지 좀처럼 우리가 이번에 한미통화 수합을 완벽하게 또 옐런 장관이 이야기도 안 해주고 가는 바람에 그 부분도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새벽에 그러면 이제 원화는 추가적으로 더 어떻게 됐나? 큰 폭은 아니지만 원화가 살짝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가치는 이렇게 하락하고 원화가 약세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큰 폭은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달러도 강했고 위안화도 약했기 때문에 유로화도 약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화도 살짝 약한 방향으로 가치가 또 떨어지는, 환율이 그러니까 상승하는 방향이겠죠. 그 흐름이 된다면 외국인들의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한번 그 그림을 그려놓고 이따가 장 출발할 때 외국인 수급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또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무조건 뭐 부정적인 소식만 있는 게 아니라요. 자,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저는 지표로 삼고 있는 이 하이드 스프레드가 어쨌든 최근에 주식시장은 지금 반등을 조금씩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오늘 새벽에 드디어 5%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안전한 국채에 대비해서 위험한 이 채권의 스프레드가 지난번에 제일 많이 올랐을 때가 제가 5.99라고 말씀드렸거든요. 6%에 육박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여전히. 그런 말씀드렸는데 오늘 새벽에 업데이트를 하니까 어느덧 이제 4자를 바라보게 되네요. 4.90까지 이렇게 떨어져 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떨어졌죠. 100bp 이상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분위기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계속 가다가,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펀드 매니저들 설문을 보여드렸듯이 지금 현금 비중 막 늘어났는데 그렇죠. 조금씩 지금 위험 자산으로 돈들이 들어가고 있는 신호를 지금 채권 시장에서, 가장 규모가 큰 채권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미국 주식 시장은 그래서 오늘도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얼마나 녹일까, 그게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전체 미국 시가총액의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시장이 이런 안정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는 거 체크를 하시고, 그래서 이 두려움, 우리가 매일 체크하는 이 두려움도 오래간만에 이 39 정도 수준까지 상당히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움직이면 잘하면 이거 중립까지도, 그죠? 공포공원을 벗어날 수 있는, 제가 이 8.15 모니터 방송 시작하고는 이 중립으로 투자 의견이 심리가 간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이 피어 아니면 익스트림 피어 그때 요 두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잘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분위기가 좋아지면 하이드 스프레드 더 떨어지고 미국 시장이 좀 더 안정이 주식시장이 보이면 이 뉴트럴까지 잠깐 잘하면 옮길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이런 정도의 오늘 새벽에 흐름이 나타났고요. 자, 미국은 나스닥이 1.6% 역시 시가부터 쭉 올라서 이렇게 장중에 한번 흔들리기도 했지만 어쨌든 잘 뒷심을 잘 지켜내서 1.6%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제 뭐, 네. 어제 이제 이 갭을 거의 다 메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갭 메우니까 에너지가 확실히 이제 위쪽으로 방향을 지금 틀었죠. 그죠? 지금 보시면. 그래서 이거 보고 그랬나 봐요. 미국 그 유명 그 애널리스트 한 명이 네. 약세장을 탈출했다. 오, 상당히 약세장을 탈출했다라는 의견은 제가 봤을 때는 소수 의견일 것 같은데, 아직은, 의견. 네, 왜냐하면 베어 마켓 랠리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금 아직은 쓰고 계시죠. 약세장 내에서 약간의 반등 정도로 생각하시지, 약세장에 벗어났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소수 의견이지 않을까 싶은데, 용감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해봐요. 이럴 때 그러면 맞으면 이제 영웅 되는 되는 거지. 거예요? 틀리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리는 건가요? 8.15에서? 잘리진 않고 네. 그냥 구박을 받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용감하게. 맨날 하이힐드 가지고 이러면서. 네. 자, 아무튼 이 흐름 자체가 전고점이 이제 12,000 초반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지난번에 여기 고비였고, 이때부터 제가 갭 만들면서 떨어질 때, 이 나스닥이 적어도 요 한두 개의 갭을 메우기 전까지는 좀 조심하자라는 말씀 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하나씩 회복을 하고 있고, 우리가 MACD 오실레이터 주봉을 봤지만, 좋아지는 흐름을 거의 4주째, 5주째 계속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양봉의 길이도 어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제의 길이는 요만큼이었고요. 요거. 근데 더 오늘 상승하면서 주봉 MACD 오실레이터의 길이도 더 길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가의 에너지는 지금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지금까지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업종판을 한번 이제 보시죠. 그래도 많이 빠진 것도 있네. 네, 빠진 것도 있어요. 오늘 등락이 많이 엇갈렸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어제 우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들이 그나마 주식 비중을 들고 있는 것 중에 많이 채워놓은 게 헬스케어, 그죠?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유틸리티, 이런 방어주 쪽을 많이 채웠고, 경기 민감주들은 다 좀 비워놓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비중으로 봐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그들 많이 많이 채워놓은 쪽이 오늘 쉬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이 가운데, 여기가 머크를 중심으로 한 존슨앤존스, 일라일릴리, 에버비 뭐 이런 헬스케어 업종이 여기 가운데 빨간색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부 유틸리티, 네, 제가 동그라미 쳐드리고 있는 여기 이 부분들,
그다음에 일부 필수 소비재 업종 이들이 오히려 펀드 내에 많이 채웠다는 소식에 좀 쉬어가는 그림이었고 반면에 경기 민감 업종 그다음에 일부 이제 우리 빅테크 관련주들이 오늘 새벽에 반등을 강하게 보였습니다. 네.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역시 아마존 그다음에 메타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그다음에 애플은 뭐 이틀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계속 이어가네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오늘 흐름에서 약간 어떤 느낌을 가졌냐면은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네. 미국 시장에서 좀 뭔가 꿈틀대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메타도 지금 저렇게 급등을 했잖아요, 4%. 네. 근데 저 유니티 같은 경우도 네네. 한 14% 가까이 상승했거든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또 메타포트라고 또 관련된 메타버스 관련 주가 있는데 거기도 한 7% 이상 오른 것 같고. 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금리 텐트럼을 이제 거의 시장이 다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유니티라든지 그 관련주들이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좀 괜찮았다가 그죠? 거의 연초부터 해서 주가가 엄청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그들이 금리가 올라갈 때 대표적으로 성장주로서 주가가 많이 빠졌던 대표적인 종목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제 녹이니까 먼저 낙폭 과대로서 걔네들이 이제 좀 튀어오르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생각이고 당연히 메타가 이제 또 주가가 좀 안정을 찾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분히 낙폭 과대주로서 트레이딩 뭐 구간으로서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난 거 게임주들한테서 그죠? 그래서 네이버나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반등을 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의 영향이다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 이제 좀 시세에 영향을 줄 만한 쪽을 이제 업종에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역시 반도체 관련된 섹터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반도체 섹터가 흐름이 일단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나쁘지 않았다가 네. 아니라 좋은 거죠. 네,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제처럼 또 초를 치시려고. 초를 치는 건 아닌데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네, 네.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미국 상원에서 반도체 지원 방안에 대한 표결 논의 이야기가 지금 계속 들려오고 있죠. 네. 뭔가 어쨌든 뭐 도와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업종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 그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뭐 반도체 대학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제 정원을 많이 늘려주겠다. 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그런 지원을 내놓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1.4% 상승을 했고 퀄컴, 뭐 AMD 뭐 이런 종목들 전반적으로 오늘 대부분 다 엔비디아도 5%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섹터가 움직인 부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어제도 시가에는 좀 강했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시가 대비해서는 음봉으로 좀 밀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오늘도 일단 출발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요.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있는 섹터가 있는데요. 이제 제가 이제 캡처를 해놓은 게 세미컨덕터 중에서도 이퀴먼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티리얼즈. 여기는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쪽이라고 보시면 되죠. 장비.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뭐 테스라든지 유진테크, 원익 IPS 같은 장비주들을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장비주들은 이들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규모고 기술력도 조금 좀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글로벌리 반도체 기업이라면 오늘 새벽에 이제 실적 발표했던 ASML 그죠? 네덜란드의 EUV 장비를 만드는 유일하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렌 리서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기업들이 진짜 글로벌리 뭐 탑이죠. 그래서 우리도 식각 공정이라든지 중요한 공정에서는 우리나라 장비 회사들이 아직 못하는 영역에서는 이들한테 장비를 사와서 반도체 공정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 뭐 한 3, 4% 강세를 보인 것도 그래도 우리 소부장 장비주들한테도 약간 영향을 주지 않을까 뭐 기대감은 투자 심리적으로는 한번 기대를 좀 해보자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이제 새롭게 분류가 되어 있는 업종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미디어 엔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예. 여기는 최근에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게 결국엔 넷플릭스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넷플릭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감소 그 구독자 인원이 줄지 않았다.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7%로 최근에 계속 강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컨텐츠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또 디즈니가 3.75% 이렇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두 섹터에 반도체와 미디어 쪽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잠시 후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고 또 하나 반도체 쪽에서 이제 기대를 하는 부분은
정부에서 이제 요 이야기가 살살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8월 15일이 가까워지면서 우리 8.15네. 뭐 8월 15일 날 뭐 행사 있는 건 아니죠? 여기 스튜디오에서. 복권 축하. 뭐 있나요? 복권 축하 기념 복권 구매?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님을 여기 한번 초대를 하시는 건데. 아유, 오신다면요. 네네. 뭐 홍보실에 전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아무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복권이 지금 유력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계에서는 이번에 복권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게, 지난번에 이제 형기가 만료가 되더라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5년간은 취업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형기 만료되어도 활동하기가 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좀 복권을 해달라라고 경제계에서 요청을 했고, 이 부분을 아마 이 정부에서 좀 들어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제 뭐 복권이 되면 뭐 엄청나게 뭔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가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쪽에 뭔가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고, 그죠? 미뤄왔던 최근에 조금 약간 또 불확실성이 큰 이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쁘지 않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요. 자, 그러면 근데 저렇게 됐을 때 삼성전자가 오를까, 삼성물산이 오를까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삼성물산은 이제 지주회사 또 성격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냥 삼성물산은 정말 또 무거운 주식이고, 삼성전자가 올라줘야지만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주고,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그치. 삼성전자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투자 계획이라든가. 네네. 그리고 개인 투자분들이 삼성전자 때문에 워낙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이재용 부회장 복권과 함께 삼성전자 주가도 좀 감옥에서 좀 빠져나오는 그런 그리. 그런 불길한 단어를 자꾸. 지금 너무 갇혀져 있었으니까 조금 네. 위로 많이 튀어오르는 그런 흐름이 좀 근데 되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 그 사면 되고 경영에 전면 참여하는 게 과연 네. 주가에 도움이 되냐? 그쵸. 이견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반론이. 뭐냐면 이제 아버님한테 이제 물려받으면서 아직까지 뚜렷한 뭔가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삼성 관계자들이 들으시면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차라리 조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신 분들도 계셨거든요. 왜냐하면 뭐 하는 것마다 아직까지 뚜렷한 거 보여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삼성 바이오 쪽은 그나마 괜찮았잖아요, 그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근데 반도체 쪽에서 이 4나노도 그렇고 이 미세 공정 쪽에서 그게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나오셨는데, 삼성전자에서 이제 조만간에 이번에 발표했던 GA 3나노 공정에 대해서 양산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또 조만간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이 또 복권도 되고 하면 분위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아무튼 뭐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제 어제 끝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사모 중심으로 빠르게 보고 네네. 넘어가죠. 40분. 네, 일단 외국인들은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서는 뭐 그냥 관망 정도에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 출발한과 동시에 이렇게 샀다가 조금 반납하는 그런 그림이었고요. 자,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샀다가 팔았다가 결국에는 보합에서 이렇게 끝나는 그런 그림. 그래서 지수도 왔다 갔다 흔들렸는데요. 오늘도 아마 외국인 방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흔들리는 그러한 그림일 거니까 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어제 우리가 장 출발할 때 삼성전자는 파는데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는 샀어요. 네, 사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제 보시면 800억 규모의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하이닉스는 샀다. 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요 수급이 된다면 반도체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거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적인 것은 LG에너텍을 지난번에 애플 이슈 나오고는 팔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결국에는 어제 어떻게 되냐 한번 보자 그랬는데, 자존심 상하게. 네, 이거 곧바로 다시 요거 참 이렇게 매매를 해야 되나? 근데 네. 저희 어떻게 보면 저러니까 돈 버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악재가 나오면 일단은 팔자. 해소되면 조금 비싸더라도 사자. 네. 그러니까 참 애플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그걸 연동해서 이제 트레이딩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 나간 외국인들이 바로 다시 복귀를 하는. 이번 달 한 1조 4천억 정도 매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많이 다시 요즘 사들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이 종목을 좀 다시 사들인 거 한번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매도는 역시 삼성전자. 이거 팔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장중에 조금 사든
하는 듯 하다가 마지막에 밀려버렸거든요. 삼성전자를 한 1,900억 정도 이제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시가 대비해서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했는데, 자, 오늘은 뭐 미국의 반도체의 흐름을 삼성전자가 좀 힘을 받을지, 그리고 외국인들이 좀 우호적으로 나타날지,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출발할 때 한번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부분 한번까지 한번 보고요.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의 흐름을 보면 코스닥 쪽에는 관망이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종목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2차전지 양극재 중에서는 역시 LNF가 가장 눈에 띄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움직임도 최근에 괜찮습니다. 우리는 에코프로 BM 대신 LNF라든지 아니면 코스모 신소재, 공매도에 영향을 안 받는 코스모 신소재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왔는데, 그쪽이 괜찮은 그림이고, 에코프로가 어제도 이제 장중에는 이제 큰 폭으로 올랐는데, 어제 제가 아마 위에 저항 때 말씀을 드리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 부근에서 어제 고점 딱 찍고 어제 윗꼬리 달면서 쭉 밀려버렸거든요. 에코프로가.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에코프로는 여전히 매수세가 좀 들어왔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 엑세스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올랐다가 조정을 좀 받았어요. 진단키트, 미국에서 진단키트 승인을 받은 종목인데, 근데 어제 외국인들이 한 50억 정도 조정을 한 이틀 받으니까 다시 좀 담은 모습, 이 정도 한번 외국인 수급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도한 쪽을 보니까 에코프로 BM을 이제 얼추 좀 팔았나 했더니만 또 이제 한 140억 정도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가장 많이 좀 매도를 하면 여전히 물량을 계속 줄여나가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고,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 엔터주들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SM과 JYP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 그래서 그런가 어제도 시원한 상승보다는 그냥 1% 정도 상승으로 어제 대부분 좀 마무리가 되었는데, 외국인들은 다음 주에 있을 뭐 이러한 K-팝 ETF의 새로운 뭐 상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러한 관련된 밴드들, 걸그룹의 컴백에 대해서 그렇게 점수를 안 주는 건지 약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요. 자, 비덴트가 비트코인 오르면서 어제 주가가 제가 첫날 말씀드렸을 때는 주가가 오히려 밀렸었는데 어제는 크게 뛰었는데 외국인들이 좀 차익 실현하는 그런 모습이 좀 특징적이다. 이 정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이제 공통적으로 시총 대비해서 산 종목들을 보면 백화점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은행, 이런 내수 관련주들을 좀 많이 편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백화점 관련된 종목 업종을 좀 샀고요. 그 다음에 은행이 미국의 이제 은행주들 실적 좋은 거 흐름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제주은행부터 해서 이제 밸류에이션 표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최근에 은행주들이 바닥에서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죠. 은행주들만 이렇게 좀 많이 올라와줘도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방어는 해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융업종이 많이 빠졌었고, 그렇죠. 시총에도 꽤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것은 전체 시장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기관들 쪽에 매수 강도 상위 종목은 이마트. 네, 이마트가 어제는 오래간만에 시총의 거의 1% 가까운 금액이 한 방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온 게 있으니까 8시 40분 정도에 한번 그때 봐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나노 신소재는 요거는 이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음극재 쪽에 실리콘 CNT 도전재 쪽에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이게 대주전자 재료가 좀 움직임이 잘 나오고 좋은 내용이 나오면 대주전자 재료에 들어가는 부분을 실리콘 음극재를 보완해주는 소재이기 때문에 같이 주목을 받는 부분이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 쪽에 약간 최근에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니까 다시 나노 신소재 쪽으로 또 주가 많이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펜 엔터테인먼트 같은 엔터주 최근에 수급이 좀 또 들어왔네요. 그 부분 정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모펀드 이제 한번 점검을 해드리면, 아프리카 TV 아까 외국인들은 매도하는데 네, 기관들이 네, 사모펀드가 그러니까 종목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렇게 이제 한 종목을 가지고 외국인과 기관이 엇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종목의 탄력은 어쨌든 기관들이 훨씬 더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매매가 이렇게 엇갈릴 때는 기관들 쪽에 약간 더 의미를 비중을 실어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아프리카 TV
주식의 수급이 0.4% 들어왔고, 조금 전에 우리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뉴플렉스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드웨어에 들어가는 FPCB를 만드는 기업이죠. 그래서 이 뉴플렉스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이제 IT 업종 빠지면서 빠졌는데, 최근에 이틀 연속 기관들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하반기에 뭐 물론 리스크 요인은 이런 거죠. 메타나 오큘러스에서 신제품에 대해서 연기하겠다 출시를 그죠? 그리고 뭐 앞으로 한 3종을 출시할 계획인데 만약에 아니다 아직은 한 종 정도나 2종 정도로 신제품을 축소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조금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만약에 근데 그렇지 않고 기존에 예상했던 그러한 출시 일정과 뭐 출시 예정된 대수 그 정도를 기기를 여전히 유지한다라면 저는 오히려 뉴플렉스 같은 기업들은 이렇게 빠져 있을 때가 하반기에 숫자가 성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특히나 이 종목이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이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은 모바일 쪽에 FPCB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스마트폰 쪽이 안 좋아지면서 그 부분이 빠졌잖아요. 근데 오히려 하반기에 이러한 메타버스 디바이스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스마트폰 쪽이 줄어들면 제품의 수익성이 오히려 더 좋은 게 더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아마 영업이익률도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뉴플렉스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앞으로 벌어들일 이익 대비해서 많이 지금 부담 없는 수준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뉴플렉스는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볼만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오래간만에 지금 돌아서는 그러게 데이터가 그건 나왔어요. 마이너스 하다가 반등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중국의 스마트폰의 숫자가 돌았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종목이 삼성전기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기가 워낙 중국 쪽의 그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 때문에 아무리 반도체 기판 쪽이 잘 돼도 그 영향 때문에 주가가 호재에 반영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더 이상 이제 그런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쪽이 최악을 지났다라면 삼성전기가 앞으로 이제 바닥을 찍고 좀 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빠졌는데 중국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이제 지금 바닥을 찍고 돌아섰다라면 스마트폰 핸드셋 관련주들도 이제 저점을 좀 만들어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오늘 조금 반영이 되고 영향을 주는지 한번 관전 포인트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 부분까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어제 2차 전지 폐배터리 이 장비주로 말씀드렸던 하나기술도 사모펀드가 0.1% 정도 이렇게 담았네요. 그 부분 한번 보시고. 자, 연기금 쪽 빨리 넘어가면요. 이 비중이 보시면 다 0.1%에서 거의 큰 변화가 없죠. 그래서 뭐 이마트, 동구 SNC, 풍력 쪽,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애플 쪽으로 하고 있는 BH를 다시 약간 사는 정도. 그 다음에 골프존인데요. 골프존은 연기금에서 되게 좋아하는 종목이고, 제가 최근에 업데이트 해보니까 스크린 골프 쪽은 부킹 쪽이 여전히 좀 타이트하다. 근데 우리가 야외로 나가는 그쪽은 최근에 자주 나가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부킹이 옛날보다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우리 지난번에 그 얘기했잖아요. 네. 그 골프 중고채가 지금 막 테일러메이드 같은 게 나오고 있다. 네. 이 얘기가 결국 우리 골프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네네. 바깥에 줄이니까. 네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존은 지금 주가 빠진 게 오히려 뭐 여기에서는 오히려 관심 가져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골프존 쪽에서 기관들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투신도 마찬가지죠. 뭐 크게 다르지 않는 그런 그림이고, 그나마 3위 각기입니다. 3위 각기는 요즘 그 다시 코로나 때문에 좀 생소하네요. 네, 조금 생소한데 우리가 3위 각기는 이제 뭐 피아노, 그다음에 기타 뭐 이런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최근에 기타가 저희 공주들도 한 번씩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빠 한번 저 기타 한번 배워볼까요? 뭐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뭐 그럼 네 손가락 아픈 거 견딜 수 있으면 해봐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제가 기타를 옛날에 좀 피바다 할 때 제가 만져봤으니까 그거 손가락 아픈 거 그거 못 견디면 그 기타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걸 이겨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그럼 굳은살 베개요? 그렇죠. 굳은살 베기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굳은살 한번 벗겨져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때까지는 재미없고 아프고 하니까
보니까 짜증나요. 그때 대부분 다 포기하고 그만두거든요. 특히나 통기타는 줄이 굵으니까 그렇죠. 더 여성분들은 손가락이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근데 최근에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에 계시는 시간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기타 관련된 그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더라고, 삼해악기 쪽에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뭐 크게 지금 많이 주변에서 느껴지진 않지만 일정 부분 뭐 매출에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삼해악기는 아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약간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네. 예. 아 진짜 예전에는 우리 기타 치고 이게 참 흔하게 보던 모습인데 네네네. 요즘은 보기가 어려워요. 글쎄요, 제가 뭐 다른 집을 제가 잘 안 가서 모르겠는데 요즘은 뭐 예전에는 흔하게 보는 모습이 대학가라든지 대학가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통기타. 근데 요즘 문화 자체가 약간 그런 게임에 이제. 네, 뭐 그런 문화가 전혀 아니라서 옛날에는 잔디밭에 앉아서 막걸리 이렇게 놔두고 뭐 통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뭐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막 이런. 죄송합니다. 네, 그런 세대시잖아요, 대표님이. 아이고, 무슨 말씀을. 아니에요? 소녀시대 아, 소녀시대입니까? 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문화 자체가 아니라서, 네. 그 오디션 프로 보면 통기타 들고 나오는 그런 거 볼 수 있는 정도죠, 요즘은. 그죠? 네. 그래서 참 그런 그 스킬을 갖고 있는 친구들, 재능을 갖고 네. 있는 친구들이 더 어쩌면 더 부각될 수도 있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외국인 쪽 빨리 한번 보면, 외국인 쪽은, 이거 베셀? UAM 관련된, 그렇죠. 현대차에서 최근에 UAM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또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관련주들 쪽으로 뭐 수급이 좀 들어오는 정도, 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PD를 울게 한 또 있나요, 노토스가 뭐가? 있네. 아, 노토스. 검은 머리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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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모펀드 매도 한 종목은 요즘 비추르 시스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에서 계속 이렇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 보이고, 어제 깜짝 상승한 종목이 사마 네트워크스였죠. 드라마 제작사. 네, 어제 이게 뭐 거의 뭐 큰 폭으로 튀어오르는 모습인데, 요즘 분위기가 그래요. 조금 극장에 신작이 나오거나 드라마 쪽에 뭐 조금 괜찮은 거 나오는 게 있으면 기대감으로 주가가 먼저 선반영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기대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이미 예매를 하신 분이 있겠지만, 한산이라는 이순신 관련된 영화가 오래간만에 이제 박해일 씨가 주연하는 거죠. 그죠? 요게 이제, 예매 올라오니까 예매 사이트에서 상위로 등극하니까 이 관련주들이 어제 전반적으로 오르는 분위기였습니다. 뭐 투자한 창투사들, 대성창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는 분위기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비상선언 이제 조만간에 요거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죠? 비상선언은 비행기 관련해서.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 있는 기업이 이제 쇼박스 관련된 이런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드라마 관련된, 그다음에 영화 관련된 넷플릭스가 안정을 찾으니까 이쪽으로 계속 우영우로 이어서 계속 관련주 찾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텐츠주들. 네, 컨텐츠. 그래서 그분 보시고, 연기금 쪽에서는 뭐 해성 DS, 최근에 주가 좀 페베트리 관련해서 올라온 코스모화, 뭐 이런 종목들을 최근에 비중 축소를 좀 하는 모습이 눈에 띄네요. 저 남해화학도 좀 저는 눈에 띄는데요. 아, 요거 비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원자재 가격 하락, 네. 그 다음에 그 곡물 가격, 하여튼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좀 잡힌다라는 전제로 이제까지 그것 많이 때문에 올랐던 주식들에 네, 대한 뭐 정리, 그런 것 네, 맞습니다. 이게 시작이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 뭐 유니드도 그때 같이 올랐던 비료 관련주였죠, 그죠? 그래서 그쪽이 안정을 찾으면서 네, 그 부분들은 약간 시세가 에너지가 빠지는 정도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마지막 뉴도 이제 컨텐츠 관련주 쪽인데 투신이 어제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모습이고, 뭐 화신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최근에 주가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비중을 좀 줄이는 그런 모습. 자, 휴마시스도 어제 강세 보이다가 오후장에 조금 밀려서 마이너스 2%로 끝났는데 투신이 이렇게 차익 실현을 좀 했네요. 이 정도 흐름 한번 점검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인 이제 매도 강도 쪽인데, 외국인은 아까 말씀해주신 아프리카 TV, 그죠? 대동은 농기계 관련된 종목이죠.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0.8% 꽤 나쁘지 않은 비중으로, 좀 큰 비중으로 매도가 된 것 같고, 비덴트도 어제 주가 올라가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빠르게 차익 실현하네요. 자, 오늘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세에 따라서 비덴트가 또 어떤 그림을 보일지 한번 보고, 이마트가 기관들은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은 엇갈리는 그림입니다. 그렇죠? 요거 좀 이따가 한번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조금 디테일하게 종목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텐데,
최근에 이제 그 에코프로빔이 좀 쉬는 사이에 제가 이제 양극재 쪽에서는 LNF와 코스모 신소재를 말씀드렸고, 그다음 배터리 이제 형태 중에서는 우리가 각형도 있고 파우치 배터리형이 그렇죠. 있는데, 그것보다는 원통형 배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를 좀 그래도 집중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상신 EDP라는 종목이 제가 밸류에이션이 가장 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2분기 실적을 약간 히트를 얻을 수 있는 데이터를 제가 한번 뽑아서 가지고 왔는데, 빨간색 그래프는 수출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파란색은 매출액. 그래서 수출액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우리 뭐 한국무역협회라든지 뭐 데이터를 다 뽑을 수 있거든요. 매월 집계가 되니까 그것과 수출을 하는 금액을 비교를 해서 그려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나. 지금 얼핏 딱 보기에도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아니죠. 플러스 제가 봤을 때는 한 0.8? 제가 이거 콜리레이션 한번 엑셀로 돌려보니까 0.9 정도로 나왔던 것 같아요. 거의 수출 금액과 매출액과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번 2분기 실적이 발표가 아직 안 됐고요. 지금 6월 달까지는 수출 데이터가 나온 거죠. 지금 보시면 살짝 다르잖아요. 그죠? 끝이. 그래서 수출 데이터는 이미 6월 달까지 나왔는데 2분기 실적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수출액이 더 올라간 것으로 봤을 때 뭐 원가가 엄청나게 큰 폭으로 올라서 부담을 주지 않았다라면 상신 EDP의 이 매출액은 더 올라갔을 가능성이 높고, 그 올라간 부분을 이익으로 반영을 했지 않았을까. 그래서 상신 EDP의 2분기 실적은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그림.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계속 지금 음봉으로 이렇게 시달리고 있어요. 보시면 정고점이 여기에서 여기 지난번에도 실패했다가 돌파하다가 밀렸고, 어제도 18,000원 넘어서다가 밀렸는데, 우리가 대표님이 저를 한 대 때렸을 때는 저 상처 시계 심하게 받을 거고 많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왜 때려요? 그 예를 든 거죠. 얘도 싫어요. 그러면 PD님이 저를 툭 치시면 나한테 죽지요. 방송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PD님이 내한테 왜 이럴까 막 이럴 텐데, 그렇죠. 한 두세 번 그거를 맞으면 그러려니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강도도 약해질 거예요. 그래서 저항도 그래요. 자꾸 두드리면 그 에너지가, 저항의 에너지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18,000원대 전후에 있는 이 저항도 지금 두 번이나 시도를 했기 때문에 그 저항의 에너지가 많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2분기 실적 발표의 분위기를 반영을 한다면 여기를 넘겨주는 그런 그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쪽에서는, 양극재 쪽에서는 뭐 LNF나 코스모 신소재,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 쪽에서는 상신 EDP를 중심으로 계속 조금 업데이트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테슬라가 시간에서 또 긍정적인 에너지를 아직 보여주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가 오늘 뭐 시간에서 상승한다라면, 계속 유지한다면 2차 전지 관련주들 오늘 또 우리 시장 나쁘지 않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영향을 받는지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미국 시장에서 4%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종목들은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을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종목들만 제가 다 정리를 해서 뽑아온 거예요. 성장이 있는. 네, 실적 컨센서스 수치가 있고 일단 추정치가 있는 종목인데 올해보다 내년에 더 성장이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기업들. 좀 어렵나요 이게 설명이? 이게 나온 김에 네. 이런 거 보면서 계속 우리 가족분들이 이거 자료 좀 볼 수 없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가지고.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우리 자료들. 이 표? 표. 네네네. 그래서 PD는 한번 올려드리나? 이따 댓글로 올려드려야 되나? 카페 우리 자료실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드셨어요? 매일매일 우리 출연자들이 해주신 자료를 거기다 업데이트해서 가족분들이 항상 다운받아서 더 거기서 볼 수 있게. 네,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거 끝나고 고정 댓글이나 뭐 이걸로 해서 주소 알려드리도록, 그러니까 앞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크린 캡처 하셔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키메님이 상상하는 그 이상을 항상 노력합니다. 머리 위에 있군요. 네. 다리로가. 아무튼 요
표를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지를 지금부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표만 캡처해 놓는다고 뭐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해설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자, 일단 하나 마이크론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하나 이제 해석을 해드리면 자, 올해 이익 대비해서 이제 퍼가 시가총액이 지금 9.6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9.6배. 그래서 벌어들인 이익 대비해서 하나 마이크론은 10배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오른쪽에 제가 그려놨죠. 2023년입니다. 2023년에는 지금 6.1배입니다. 6.1배. 자, 그러면 9.6배에서 6.1배까지 얼마나 지금 떨어진 거죠? 37%가 정도 하락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를 바꿔서 이야기하면 분모가 P 나누기 E가 퍼잖아요. 그죠? 이게 내년도에 더 올라오니까 퍼가 더 떨어진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37%나 이익이 내년도에 더 좋아질 것으로 애널리스트들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변화율이 더 크면 클수록 내년도에 이익 성장이 더 크게 나오는 기업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올해 퍼 대비해서 내년도 예상 퍼가 더 떨어지는, 더 낮게 나오는 기업들이 내년도 이익 성장이 나오는 기업들이니까 그 기업들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잘 이 관심 종목을 등록해 놓으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게 소부장 가운, 그러니까 소재, 부품, 그쵸. 장비와 소재, 네, 장비 소재주죠. IT, 반도체 장비 소재주들을 제가 이렇게 뽑아놓은 거고, 이제 변화율이 큰 종목들이 내년도 이익 전망 성장이 더 크게 나오는 종목들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유닛 테스트가 그럼 마이너스 94%면 가장 수치가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단순 숫자만 보면 이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한 뎁스 더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그래서 키맨이 필요한 거죠. 아니, 네. 그거는 뭐 좀, 오케이 인정. 그거 좀 인정. 근데 네. 그런 중요한 거를 왜 안 짚고 넘어가냐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질문을 주실 줄 알고. 자, 네.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우리 가족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올해 퍼가 이게 100이에요, 100. 네. 그러면 이 유니테스의 올해 실적은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죠. 분모가 매우 낮았으니까 이게 높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기저 효과가 너무 큰 거죠. 올해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떨어진 폭만 가지고 봤을 때 이게 작년도는 그래 엄청 거의 적자까지 BEP 정도밖에 안 나왔으니까 퍼가 높게 나왔으니까 이 떨어지는 폭이 큰 거지 무조건 이게 그렇게 봐도 되냐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테스트 같은 기업들은 원래 별로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지 이 숫자 94%나 좋아졌다라는 거 보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올해도 실적이 잘 나왔는데 넥스틴 뭐 이런 기업들처럼 잘 나왔는데 내년도 더 좋아질 기업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지금 저 빨간색으로 하나마이크론, 네네. TS 이렇게 ESTI 이렇게 표시한 여기가 우리 키메님이 보시는 괜찮네. 더 주목을 하는 기업. 가운데서도 좀더 그렇죠. 괜찮네. 예, 조금 색깔 좀 힌트를 드린 거죠. 저는 나름대로 좋게 보는 기업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20개 기업을 내가 어떻게 다 봐라고 분명히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렇지. 예, 그래서 저는 하나마이크론, TSE, STI 이런 종목들이 저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들 중에서도 내년도까지도 계속 좋게 보는 기업들이다. 아직까지는 지금 뭐 중간에 회사가 뭔가 펀더멘털이 바뀌면 의견이 달라지겠지만 지금 시점 기준으로는 이들을 저는 좋게 보고 있다라는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마이너스 37, 31, 29. 네. 그러니까 가장 마이너스 수치가 높은 게 그렇죠. 가장 네. 더 좋은 네. 것이다. 데이터상으로. 맞습니다. 데이터만 딱 단순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근데 조금만 더 친절하셨으면 좋겠어요. 요 데이터가 좋아지는 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근데 최근에 계속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네. STI는 뭐 CCSS 같은 이런 인프라 장비만 하는 게 아니라 전공정 장비에 진출을 했다. 그게 앞으로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이게 퍼가 내년도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설명들을 계속 녹여드렸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좀 잘 들으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매수 강도라고 붙여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간 매수가 들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기간 매수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올해보다 내년도의 숫자 성장이 더 잘 나오는 기업들은 퍼가 떨어지는 기업들은 더 매력적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며칠 전에 기준으로 업데이트를 해놓은 건데 뭐 한 번씩 제가 뭐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 한 번씩 해드려서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요거는 자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IT 그래서 오늘 반도체 장비주들이 미국에 강했는데 오늘 이들이 조금 쉬었다가 올라올지 그 부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 아마 이마트 관련돼서 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대부분들 다 잘 아실 텐데 아직까지 결정된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정된 거 아니고 그냥 이제 검토. 네, 이게 저는 아직 처음이라서 봐야 되겠는데 국민분들한테
투표를 해서 묻겠다라고 이거 지금 정부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국민에게 묻는다. 그래서 투표로 한 10개 정도를 올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투표가 이제 폐지하는 쪽으로 나올지 아니면 유지하는 쪽으로 나올지 의무휴업에 대해서 지금 뭐 당연히 이제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분들은 안 된다. 그거라도 유지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일반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 나는 마트 문 안 열면 기다렸다가 문 열 때 간다. 오히려 전통시장 안 간다. 뭐 이런 부분 팽팽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아마도 어느 쪽으로 될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제 이제 시장에서 이 뉴스 나왔을 때 움직인 수급을 제가 명확하게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한번 보시죠. 투신이 어제 가장 크게 치솟아 올랐죠. 네. 그래서 어제 이마트는 투신을 중심으로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과 사모펀드 대비해서. 그래서 기관이 이렇게 어제 바짝 세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온 고기가 단기적으로는 아주 강한 에너지 라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반면에 기관들이 저렇게 샀는데 외국인들은 어제 보시면 이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의 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것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외국인과 기관이 매매가 엇갈릴 때 기관 쪽에 좀 더 의미를 부여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마트를 꾸역꾸역 매수해서 참았던 분들이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어제는 상당 부분을 또 파셨네요.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나타났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면 어제 284억을 기관들이 샀는데 2015년도 이후에 이게 랭킹 몇 위에 해당되는지를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랭킹 4위더군요.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어제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7년 동안에 가장 하루에 4번째로 많이 산 금액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마트가 들어온 매수 구간이 양봉이 하나 크게 만들어졌는데 나는 이미 주가 많이 빠져져 있고 이 정부가 앞으로 의무휴업을 좀 풀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은 어제 양봉의 시가를 좀 매매 좀 약간의 리스크 관리 가격 손절 가격을 잡으시고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볼까 정도 한번 고민해 보실 만한 자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 투표했는데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빨리 움직여야 돼. 급락보다는 어제 움직인 거는 다시 반납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걸 급락이라고 하지 않나요? 어제가 급등이니까 반대의 말은 급락. 근데 이마트는 주가를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원래 어제 빠진 정도만 다시 되돌리는 그림이지 워낙 뭐 안 좋았던 부분은 이미 다 녹여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그죠? 예. 우리가 주위에서 매일매일 가고 있지만 네, 보시면 이게 20만 이게 안경 쓸 때가 왔군요. 그러네. 자, 네. 안경을 안 썼네. 자꾸 고개를 이렇게 들게 되네요. 네. 18만 원, 20만 원에 있던 종목이 10만 원이 깨졌었으니까 뭐 웬만한 건 다 반영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만약에 저게 통과가 안 돼서 투표가 안 좋게 끝나면 이번에 양봉 오른쪽에 만들어 놓은 이 부분은 아마 반납하는 그림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 밑으로 10만 원 밑으로 다시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뭐 제한적이지 않을까. 워낙 많이 빠져 있어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그렇게 이마트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안전한 뭐 내수주 위주로 보신다면 그 부분이 하나 포인트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플러스인데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이유가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질문을 주셨잖아요. 나 그때 못 팔았는데 손절 못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그렇죠. 말씀 주셨을 때 제가 요 날이었고 아마 요때 제가 업데이트를 해드리기를 제가 체크를 해봤지만 이 하락한 요인이 특별히 다른 이유는 없는 것 같더라라는 말씀드렸고 그점에서 빠졌을 때 이날 주가가 급등했던 종목들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그동안 안 올랐던 반도체 쪽으로 올랐기 때문에 아마도 급하게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되는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 올랐던 것 중에서 팔고 안 오른 거 빨리 담다 보니까 그 포트폴리오 조정에 따라서 기관 수급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거는 펀더멘탈 이슈는 없는 것 같으니까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어제 다시 이제 5일선 위로 지금 올려놨는데요. 조금 어제 흐름이 의미 있는 게 저는 느껴진 게 어제 우리가 전강 후 약이었어요. 시가보다는 음봉이 밀리면서 약했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웬만한 우리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어제 윗골이 달면서 이렇게 음봉으로 대부분 종목들이 여기 끝났거든요. 근데 바이오 플러스를 보시면 윗꼬리가 별로 길지 않죠? 몸통이 거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탄탄하게 어제 종가까지 시세가 유지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쪽에 진출한 거 그다음에 이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빠졌던 음봉을 좀 회복하는 그런 그림이 저는 시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점에서 못 파신 분들은 그 가격대 정도까지 충분히 기회를 줄 것 같고요. 그때 나는 뭐
뭐 본전 정도에서 나는 빠져나올 것인지 아니면 이 필러 관련된 중국 쪽의 성장을 감안하고 계속 갈 것인지 그때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충분히 기회는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까지 이렇게 바짝 어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만들어낸 종목이 그때 바이오 플러스와 함께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게 이게 증여를 여기에서 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요 시점에 7월 1일 날 바이오 플러스가 증여를 했으니까 앞으로 흐름을 잘 보자라는 말씀드렸고 그때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이 6월 29일 날 이틀 앞에 증여를 한 아이센스였습니다. 그죠? 아이센스도 지금 증여하고 올랐다가 옆으로 약간 행보하고 있는데 어제는 다시 지금 올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여전히 흐름이 살아있습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가 통과가 되는 그 기대감을 여전히 좀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정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또 하나 이제 기대해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전에 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제 뭔가 여기서 이제 네. 피치를 발휘하시도록 네, 네. 긍정적인 우리 키메님 사기를 북돋는 말을 네, 네. 좀 해드리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 어떤 우리 내용? 키메님이 안경을 쓰니까 리처드 기어 같다고. 그 말이 안 돼가지고 내가 무슨 그런 소리라고 딱 봤더니 있네 진짜 리처드 기어의 모습이 좀 나오네 이런 느낌이 확 드네. 네. 저는 근데 너무 아니 그냥 가세요. 아니요. 제가 그냥 가세요. 너무 감사하긴 한데 리차드 기어가 눈이 조금 작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리차드 기어 눈이 좀 작지 않나요? 약간 단추구멍. 잠깐만. 아니, 리처드 기어 훌륭하신 분이. 저도 존경하고 연기가 되게 좋은데 제가 눈이 아마 작아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닐까. 죄송합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그냥 바이든으로 빨리 가죠.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미 단축구멍이라고 하고 무슨 참고로 저는 우수에 찬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키맨. 우수의 차. 자, 아무튼 바이든이 오늘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발표되지 않나라는 거 있었는데 기후 변화가 심각하니까 최근에 막 폭염과 막 그다음에 뭐 불이 나고 재난이 심했거든요. 유럽에 미국에. 그래서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한다는 뭐 이슈가 있었거든요. 근데 비상사태는 선포를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대신에 좀 이러한 신재생과 관련된 인프라 쪽에 더 투자를 해야 된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멕시코만 쪽에 뭐 70만 에이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엄청 이 규모의 부지에 풍력 발전 시설을 건설하고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더 확대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사태 선포는 안 했지만 여전히 이쪽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라는 발표를 해서 그러면 이제 최근에 제가 CS 베어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동국 SNC라든지 CS 윈드보다는 훨씬 더 가벼운 종목이라서 혹시라도 이번에 뭐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 이런 뭐 코멘트가 나오거나 하면 CS 베어링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말씀드렸는데 어제 한 10% 정도가 이제 먼저 움직이긴 했거든요. 움직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오늘 틈새로서 혹시나 시장이 전체적으로 재미없는데 틈새로서 좀 부각이 되면 여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CS 윈드 시총의 10분의 1이라서 상당히 좀 베타가 강하다. 그냥 변동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려봤죠. CS 윈드, CS 베어링, 동국 SNC 다 그려봤습니다. 6개월 동안. 그래서 두 종목은 다 마이너스네요. CS 윈드와 동국 SNC는 지금 밑에 있죠. 마이너스. 근데 CS 베어링은 37% 정도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된 바람이 좀 불게 되면 CS 베어링 쪽의 분위기가 CS 베어링이 부각이 좀 더 되지 않을까 정도 한번 보시고 아까 3일각기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스페코라는 회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방산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인데 스페코도 이 멕시카만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풍력 관련된. 그래서 혹시라도 뭐 더 풍력 관련된 분위기가 확산이 되면 이 종목까지도 찾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정도까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부산 자세히 보면 우수의 찾는 찾을 수 있어요. 자세히 보면 찾을 수 있나요? 그냥 아이고. 대충 얼핏 보면 안 보이고 아니고, 네. 자세히 봐야 된다는. 그래서 뭐 양조위 뭐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양조위 뭐 양조위도 좋아요. 근데 나는 리처드 기어가 더 멋있는 거. 네. 근데 지금 우리 동시장 한번 이제 좀 보죠. 넘어가서 잠깐. 왜냐면 일동제약이 지금 하한가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동제약은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요. 어제 악재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일동제약.
아하, 그러면 분위기가 좀 쌓일 수 있겠는데, 70만 주 잔량이 쌓였네요. 지금 왜냐하면 네. 어제 무슨 저희가 있었냐면은 어제 저도 그걸 봤는데 승인 보류? 보류 그것 때문에 그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근데 이걸 아직 시작 전이니까. 네. 근데 이거는 근데 숫자가 좀 많나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네. 시작이 지금 왜냐면 2분 남았는데. 이렇게 좋은 흐름 보이다가. 네. 왜냐면 일동제약 주가가 이것 때문에 지금 움직인 거잖아요. 최근에 코로나 치료제. 근데 그렇지. 그 부분은 반납을 해야 되는 이슈가 만들어진 거.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이야기했지만 이마트가 투표가 만약에 잘 안 되면 상승분은 반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그렇죠. 것처럼 일동제약이 그것 때문에 올랐다면 그 부분은 약간 반납하는 그림이 오늘 나타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것도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러네요. 조마조마하시겠네요. 근데 잔량으로 봤을 때는 뭐 무조건 그게 그냥 그대로 있을 것보다 풀릴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어 보이거든요. 풀렸을 때를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37,400원이면 여기 200일선 부근이까지 바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라도 나는 그냥 코로나 치료제로 들어간 거라면 불확실성이 커진 거니까 그건 저는 미련 없이 일단은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분할이라도 일단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해서 그러니까 뭐든지 이 불확실성이죠. 이게 치료제 관련해서는 이게 승인이 그렇죠. 날지 안 날지. 그래서 그 부분을 내가 리스크를 짊어지고 투자를 하셨을 텐데 이게 어쨌든 보류가 됐다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임을 좀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고 거래는 한번 터져주지 않을까 일단 기대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참. 들고 있으신 분들 좀 조마조마. 이거 어렵죠. 그래서 이게 이럴 때 우리가 장 이후에 나온 악재가 이게 대응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진짜 그렇지. 이런 부분이라서 네. 그래서 항상 이제 몰빵 투자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일동제약을 내 포트에 만약에 다 가지고 있었다면 이건 진짜 오늘 치명적인 거죠. 그렇죠. 어제까지만 해도 막 정말 좋으셨을 텐데. 제 주위에서도 저희 지인 중에서도 일동제약 가지고 계신 분도 있어요. 아마 안 파시는 것 같은데 그분 오늘 메신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네. 약 올리려고. 아니요, 왜 약 올리는 아니고 힘내시라고. 네, 저보다 선배분이시라서 네. 저보다 선배분이라서. 알겠습니다. 네. 자, 우수의 찬눈으로 꼭 하시길. 네. 그래서 일동제약이 오늘 코로나 치료제 관련해서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심리를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이 항상 이런 거, 그러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네. 리스크, 분산 맞습니다. 투자, 네, 네. 예, 분산 투자,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 이런 것들 항상 그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시장 출발했거든요. 자, 시장 출발하는 지수 먼저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동시효과. 그렇게 세진 않네요. 네, 네. 뭐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현재 약보합인데 0.04. 0.03. 네, 뭐 그냥 보합 정도 수준에서. 죄송합니다. 네. 자꾸 말꼬리 잡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직접 그냥 뭐 하시는 건데 더 나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제가 그냥 약간씩 도와드리는 걸로. 네. 자, 코스피가 0.14% 정도, 강보합 정도 출발했고요. 자, 코스닥이 이게 지금 잠깐만요. 네. 0.24 정도. 네. 네. 코스닥이 0.24 정도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역시 제가 오늘도 살짝 뭐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상승 마감을 우리가 좀 녹일 수 있을지 그게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스럽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그 부분이 오늘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그 우리 중국의 휴대폰 네, 이야기했잖아요. 네. 지금 네. 수치가 올라오고 있다. 삼성전기가 2%대 상승을 하고 있는. 네.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죠? 네. 자, 요거는 제가 미리 우리 가족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는데 삼성전기가 이제 MLCC가 많이 나가는 쪽이 지금 스마트폰입니다. 물론 전기차라든지 전장 쪽으로 나가고 있긴 해요. 그리고 거기가 잘 되면 훨씬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많이 나가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스마트폰 쪽이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삼성전기는 여전히 MLCC 영향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스마트폰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게 앞으로 좋아진다면 삼성전기는 이번에 이 바닥권이 13만 원대가 이제는 거의 저점을 그래서 찍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삼성 전기 때문에 좀 힘드셨던 분들은 그래도 조금 이제 무게감을 좀 더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그래도 반도체 오늘 새벽에 끝난 흐름에 따라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움직임 좀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별론가요? 실망인데요. 외국인들 실망이. 삼성전자가 오늘 강하네. 삼성전자는 일단 플러스 출발했네요. 네, 1%대. 네, 일단 61,100원에 출발했고 저는 오늘은 어제보다는 나쁘지 않은 그림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자, 61,100원이면 기준선보다는 살짝 위에서 오늘 출발을 했고 아래 꼬리 달고 양봉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고비는 61,300원에 있네요. 오늘 장중에 고비는 61,300원을 뚫어내면 오늘 어제 음봉을 조금 커버하는 그런 그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미국의 반도체 상환의 이 표결, 반도체 지원 방안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우리나라 반도체들한테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삼성전자가 혹시 그렇다면 이 휴대폰의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는 거 아, 그 아닐까요? 부분도, 네, 그 반도체보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네, 왜냐하면 하이닉스가 지금 약간 주춤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이닉스가 네, 주춤하니까. 하이닉스는 오늘 보합권에서 지금 어제 좀 더 올랐다고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그림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제일 또 부진했던 쪽이 스마트폰 쪽이었으니까 중국 쪽에서 삼성전자가 파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살아나면 당연히 삼성전자 모바일 사업부 쪽에서는 좀 희망이 보이니까 긍정적으로. 그럼 오늘도 보셔도 될것 시장의 흐름이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휴대폰 부품주들 쪽으로 네, 좀 관심이 가겠네요. 네, 중국의 그 데이터가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인탑스 한번 보시면 오늘 보시면 진단키트 관련주들은 별로 안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인탑스가 지금 움직이는 부분을 보시면 오늘 1% 이상 지금 살짝 강세로 움직이거든요. 인탑스도 스마트폰 케이스가 원래 캐시카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진단키트 관련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케이스로서 지금 인탑스는 오늘 움직이고 있다. 인탑스는 보시면 돼요. 사방에다 걸쳐가지고 그렇죠. 원래 메인이 이제 그건 거죠, 그죠? 원래 메인으로 오늘은 시세가 나고 있다라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9시 한 5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우리가 외국인 수급 출발하는 그림을 한번 보고 그래도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만요. 글자가 이게 좀 작으니까 이거 캡처 잠깐만 해서 바로 한번 출발 흐름 점검을 해드리면, 자 오늘 그래도 외국인들이 일단 출발은 소폭이지만 순매수로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200억이네요. 코스피에서 코스피 200억 정도 순매수 출발했고 보합에서 출발했다가 상승을 순매수 규모를 살짝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만약에 장중에 계속 규모를 늘려가면 오늘은 우리가 어쨌든 조금 버티는 그러한 그림이 어제보다는 좀 나은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한번 기대를 좀 해보시고, 코스닥이 왜 이럽니까 또 근데 코스닥은 조금 아쉽네요. 네, 코스닥은 지금 368억? 네. 뭐 아침 출발 흐름치고 작은 규모는 아닌데요. 그래도 뭐 장중에 또 수급이 언제든지 또 뒤바뀔 수 있으니까 368억에 오늘 매도 출발을. 근데 그 368억 어떤 걸 팔고 있는 건지 알 수 있나요? 네, 알 수 있죠. 지금 자신감이 알 수 있죠. 아니요. 네, 알려주세요. 제가 명확하게 그 부분을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게 좀 한쪽에 네. 한두 종목에 좀 몰리는 거라면 제 느낌은 섹터나. 네, 또 에코프로 BM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는 오늘 거의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에코프로 BM에서 거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에코프로 BM 아니네요. 그러면 잠깐만요. 아마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그 종목들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네, 셀트리온 쪽이나 제가 그 시총 상위 종목들 흐름을 보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번 흐름 보고 코스닥에서 잠깐만요. 네. 인탑스 잡부라고. 잡부가 뭐죠? 뭐 잡주라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네. 인부 뭐 이런 뜻 아니에요? 네네.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시젠, 알테오젠 이쪽이 오늘 매도 강도가 세네요. 네. 지금 진단 키트 쪽을 네. 매도한다. 네, 진단 키트와 약간 바이오돌. 네, 바이오돌 쪽에서 외국계 창구 매도가 매수보다는 지금 월등히 큰 모습으로 지금 나오고 수익 있거든요. 실현. 네, 수익 실현 관점이겠죠. 네, 그런 부분으로 오늘 그 코스닥에서 매도가 일단 많이 포착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시세를 좀 키워서 한번 보여드리면, 그래도 지금 플러스 쪽이 미디어 쪽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미디어 쪽 괜찮고 LNF가 오늘 2% 강세 흐름 보이네요. 양극재 쪽에서는 역시 LNF가 오늘 강하게 아침에 시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제일 좀 강하게 출발하는 흐름을 한번 우리가 보면, 자
역시 스마트폰 관련된 BH가 좀 강하게 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뭐 이런 종목들, 덕산 네오로스, 심텍, 스마트폰 관련주가 확실히 오늘 매수 강도가 아니라 상승률 상위 종목의 코스닥에 주력으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종목들이 눈에 많이 띄고요. 자, 코스피 쪽 상승률 상위 종목들 한번 보면, 삼성전기가 오늘 힘을 많이 내네요. 많이 올랐네. 3.6%까지 오늘 올라가는 역시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업종 쪽에서 반등 주면서 네이버도 오늘 같이 움직여주고 있고 크래프톤 상승하는 모습. 그래서 뭐 코스피에서는 아주 특징적인 뭐 강도 흐름 보이는 종목은 없고요. 삼성전기, 삼성전자, 네이버 이 정도가 오늘 2% 이상의 강세 흐름 가깝게 출발하고 있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나마 LG노텍이 오늘 또 1%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금융주들이 네. 금융주들이 오늘 이제 수익 실현인가 보네요. 금융주들이 매도가 좀 나오고, 일동제약 아까 봐드렸는데 풀렸는지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근데 네. 거래는 많이 됐네요. 거래량이 150만 주 터졌기 때문에 거의 풀렸다고 왔네요. 지금 보면 하한가 출발을 지금 안 했고요. 오늘 한가 출발했다가 38,2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닫았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나 이런 거 불확실성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좋은 가격이지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는 일단 오늘 주고 일동제가 다시 지금 문을 닫은 상황인데, 우리 가족님들이 이 종목으로 피해가 없으시기를.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바이오주에 미치는 영향이 있죠. 오늘 있죠. 섹터네. 네, 있죠. 그래서 네. 다 빠지는구나. 네, 그리고 오늘 진단키트도 지금 뭐 2.3%, 휴마시스, 엑세스 바이오 2.4%, 오늘 2% 아침에 플러스 약간 내다가 다시 지금 마이너스 가고 있는 게, 일동제약발 오늘 코로나 관련주, 그 다음에 기타 뭐 헬스케어 바이오주들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오늘 투심이 그쪽에서 오늘은 뭐 핸드셋, IT 쪽으로 그냥 넘어갔다. 약간 오늘 분위기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좀 무거워 보인다라고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던 인탑스도 4%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림을 보면 역시 오늘 분위기는 그쪽으로 지금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잠시만요. 에너지주와 관련해서 좀 코멘트 좀 해달라고 댓글, 부탁이 좀 올라왔어요. 우리 네네. 가족분들. 자, 에너지 쪽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뭐 에너지 관련주라면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선 기자재, 뭐 이런 종목들을 제가 말씀을 저는 드려왔고, 한번 이제 체크를 한번 해드리면, 일단 현대미포조선 정도 한번 볼까요? 자, 현대미포조선이 그나마 조선주들은 하반기에 제가 악재가 노출됐을 때 보자라는 말씀드렸고, 그나마 만약에 그 전에 내가 조선주를 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현대미포가 그나마 안정적이다. 현금 흐름이.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200일선까지 가격 조정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지금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흐름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으로 보시면 되고, 조선 기자재 쪽을 한번 보면, 자, 성강밴드입니다. 성강밴드가 지난번에 여기 선을 그어놓은 가격대 보이시죠? 저게 11,400원 정도 되는데, 저기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 저기를 회복을 못하면 당분간은 성강밴드는 조금 무거운 그림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최근에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고유가가 아니라 조금 흔들리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성강밴드도 피팅 관련주들도 이렇게 좀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11,400원을 지난번 돌파하다가 밀려버렸는데, 여기 돌파 안 한다면 당분간은 길게 봤을 때는 9,000원. 9,000원, 짧게 보면 10,000원. 여기 박스권에서 당분간은 11,400원에 박스권, 고점을 염두에 두고 이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좀 염두를 좀 해두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쪽은 이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에너지. 네, 에너지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태양광 풍력 좀 잠깐 볼까요? 에너지 관련해서. 네, 자, OCI 지금 보시면 오늘 약보합 정도 출발을 하고 있는데, OCI도 마찬가지죠. 유가 최근에 조금 올라가다가 밀리는 그림이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폴리실리콘 하반기에 그러한 증설 관련된 이슈 때문에 조금 밀려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영향을 못 받고 있다는 거. 그래서 태양광 쪽도 지금은 조금 부정적인 부분 나타나고 있고, 풍력 오늘 뉴스 나온 풍력은 어제 상승을 이어가고 있을까요? 네.
자, CS 베어링도 오늘 지금 좀 시가는 좀 보합에서 출발했다가 조금 밀리는 그런 그림이네요. CS 베어링.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가가 주춤하는 흐름에 따라서 오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조금 쉬어가는 그런 그림으로 출발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